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팀장이 회의 끝나고 살짝 불러서 이렇게 말해. 이 부분 좀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다야. 딱 그 말 한마디야. 근데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지는 거야.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머릿속에서는 아, 내 일이 망했구나. 나는 역시 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이 자꾸 떠오르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을 계속 되짚고 심할 때는 차라리 회사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 그게 뭐가 문제야? 좋은 피드백이잖아. 너 너무 약한 거 아니야? 피드백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이런 말들. 그 말 들으면 더 힘들지. 나도 아는데. 나도 이게 별거 아닌 거 아는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양양쌤한테 사연이 왔어. 읽어볼게. 쌤, 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랑 4년째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저녁 뭐 먹을지 얘기하다가 남자친구가 나는 오늘 고기 먹고 싶은데 라고 했어요. 저는 샐러드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냥 가볍게 나는 다르게 생각해 라고 했을 뿐인데 그 순간 심장이 철렁하면서 아, 우리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녁 메뉴 얘기하다가요.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자친구한테 괜히 거리를 두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하고. 속으로는 역시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팀장님이 보고서 수정해달라고 한 날도 하루 종일 나는 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친한 친구가 약속을 취소한 날도 아, 나는 이 친구한테 그 정도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친구를 마음속으로 친한 친구에서 그냥 아는 사람으로 격화시켜 버렸어요. 실제로 친구는 진짜 갑자기 이 일이 생겼던 거였는데. 근데 제일 힘든 건요? 저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저녁 메뉴 얘기가 이별이랑 무슨 상관이야. 보고서 수정 요청이 나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잖아. 이걸 다 알아요. 근데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 진짜 이상한 건가요? 언니,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로.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이 사연 읽으면서 내가 제일 먼저 느낀 건 이 언니 얼마나 혼자 답답했을까? 였어.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먼저 반응해버린다고 했잖아. 그 느낌 알아? 나는 이게 별거 아닌 거 알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결국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약한 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그 흐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그게 왜 힘들어? 좋은 피드백이잖아. 친구가 바쁜 거지 뭐. 이런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되는 거야. 말했다가 또 그게 뭐가 문제야.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예전에 내가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얘기했는데 상대가 별 반응 없이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 그 순간 나는 아, 내가 낀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근데 그날 집에 와서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되짚었는지 몰라. 내가 뭔가 이상하게 말했나? 표정이 이상했나?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하루에 그런 순간이 몇 번씩 오면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잖아. 뭔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행동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게 언니 잘못이 아니야. 진짜로. 이걸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어. 사실 이 감정에 이름이 있어. 거절 민감성 불쾌감. 영어로는 Rejection Sensitive Dysphoria. 줄여서 RSD라고 해. 이름이 좀 어렵지? 쉽게 말하면 거절이나 비판 같은 신호에 뇌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훨씬 빠르게 반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반응이 너무 강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감정이 먼저 터져버리는 거고. 이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윌리엄 다슨이라는 임상 심리학자야. 처음에는 ADHD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거야.
ADHD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감정 반응이 유독 극단적인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 ADHD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게 밝혀졌어. 근데 이것보다 더 오래된 연구가 있어. 1995년에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럴딘 다우니가 이런 질문을 했어. 왜 어떤 사람들은 거절에 특히 더 민감한가?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측정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하루 종일 답장이 없어. 교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했는데 일십이야. 직장 상사가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나는 무능한 사람인 걸까? 그 결과가 어땠냐면 사람마다 거절에 대한 민감도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게 나왔어. 그리고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관계 갈등도 더 많고 우울감도 더 높고 자존감도 더 낮은 경향이 있었어. 5년 뒤에 다시 추적해봤더니 연애 관계가 더 많이 깨지고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언니가 느끼는 그 감정, 저녁 메뉴 얘기에 심장이 철렁하고 보고서 수정 요청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싶고 친구 약속 취소에 나는 이 친구한테 그 정도 사람이구나 싶은 그 감정. 이건 언니가 이상해서가 아니야. 이건 이름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뇌의 특정한 반응 패턴이야. 그럼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얘기해 볼게. 이게 알면 진짜 다르거든. 우리 뇌 안에 편도체라는 게 있어. 쉽게 말하면 뇌의 경보 시스템이야. 위험한 게 있으면 경보를 울려주는 역할을 해. 근데 이 편도체가 사람마다 민감도가 달라. 팀장이 이 부분 수정해 줄래요? 라고 말했을 때 보통의 경우 편도체가 신호를 받고 이건 위협이 아니라 그냥 정보야 라고 판단해. 그러면 이성적인 뇌가 이건 건설적인 피드백이다 라고 해석하고 감정은 약간의 불편함 정도에서 끝나. 근데 RSD가 있는 뇌에서는 같은 말을 들었을 때 편도체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해. 위협이야. 너 버림받을 위험에 처해 있어. 이렇게 울리는 거야. 그러면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배가 조여드는 거야. 이게 다 자동으로 일어나. 이성이 개입할 틈도 없이. 잠깐, 이거 중요해. 이 신체 반응들, 심장이 철렁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배가 꽉 조이는 느낌. 이게 언니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이건 뇌가 진짜로 위험 신호를 보내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야.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치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손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더 놀라운 연구가 있어. 2003년에 아이젠버거라는 연구자가 실험을 했어. 사람들한테 온라인 공 던지기 게임을 하게 한 거야. 처음에는 3명이 같이 공을 주고받아. 근데 중간에 실험자가 몰래 다른 2사람만 공을 주고받게 설정해. 그 사람은 공을 못 받게 되는 거야. 약 5분 동안. 그러면서 뇌를 스캔했어. 그 결과가 어땠냐면 공을 못 받고 소외됐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랑 똑같았어. 그러니까 거절이 뇌에서는 실제 통증으로 처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저녁 메뉴 얘기에 심장이 철렁했을 때 그게 과민한 게 아니야. 언니 뇌는 그 순간 진짜로 통증을 느낀 거야. 신체적으로. 그게 뭐가 힘들어? 라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야. 진짜 아픈 사람한테 그게 왜 아파?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럼 왜 이런 뇌가 만들어지는 걸까? 이게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릴 때 경험이랑 연결돼 있어. 어릴 때 주변 어른의 반응이 예측 불가능했던 경험. 예를 들어 엄마가 기분이 좋은 날은 같은 행동을 해도 칭찬해주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은 같은 행동을 해도 화를 내는 거야.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아이 뇌가 어떻게 적응하냐면 모든 상호작용에서 위협 신호를 스캔하기 시작해. 엄마 표정이 어때? 목소리 톤이 어때? 오늘 기분이 어때 보여? 이걸 극도로 예민하게 읽는 게 생존 기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패턴이 뇌에 아주 강하게 새겨지는 거야. 그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돼. 이제 더 이상 그 환경이 있지 않아도 뇌는 여전히 모든 상호작용에서 위협을 스캔해. 팀장의 피드백에서, 남자친구의 의견 차이에서, 친구의 약속 취소에서. 뇌가 그렇게 훈련돼 있으니까. 이게 언니 잘못이 아닌 이유야.
언니, 뇌는 그때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야. 그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반응이었어. 문제는 지금 그 반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작동한다는 거야.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 카톡 답장이 좀 늦게 왔어. 상대방이 바빠서 5시간 뒤에 답한 거야. 근데 그 5시간 동안 혹시 화났나? 나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야. 막상 답장 오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야. 아니면 SNS에서 직장 동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봤어. 나는 초대받지 않은 자리야. 그 순간 몸 전체가 화끈거리면서 역시 내가 낀 게 아니었어. 나는 저들한테 진짜 친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 자리가 정말 제한된 자리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확인도 안 해. 아니면 이메일 답장을 해야 하는데 내가 뭔가 잘못 말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느끼는 거야. 이 불안감이 행동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제일 역설적인 거야. 상대가 날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는 거. 사연 언니도 그랬잖아. 남자친구가 의견을 다르게 말했을 뿐인데 그날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잖아. 상대가 날 싫어할 것 같아서 먼저 내가 멀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결국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잖아. 이게 다 같은 거야. 다 같은 패턴이야. 그러면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질까? 솔직히 말할게. 이걸 안다고 당장 심장이 철렁하는 게 멈추지는 않아.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훈련돼 있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 지금까지는 심장이 철렁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런 거에 이렇게 반응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탓했잖아. 근데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어. 아, 지금 내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지금 편도체가 과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작은 거 같지만 진짜 달라.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랑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정이 온다고 해서 바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 사연 언니처럼 심장이 철렁하고, 아, 우리 끝나는 건가? 이런 감정이 오는 건 막을 수 없어. 근데 그 감정이 왔을 때 바로 거리를 두거나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 뇌과학적으로 보면 편도체의 극단적인 반응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지속돼. 그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인 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15분, 20분 동안만 버티는 거야. 지금 나 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고 잠시 자리를 피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스토아 철학에 이런 말이 있어.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라는 거야. 타인의 반응, 상대가 내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는지 아닌지.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조금씩 바꿀 수 있어. 팀장이 수정 요청을 했어. 이게 나는 이 회사에서 필요 없다는 증거가 아니야.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야. 남자친구가 나와 다른 의견을 말했어. 이게 우리 관계가 끝난다는 신호가 아니야. 그냥 저녁 메뉴에 대한 다른 취향이야.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어. 이게 내가 그 친구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야. 그냥 그날 일이 생긴 거야. 이 재해석이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반복하면 달라져. 뇌는 정말로 바뀔 수 있거든. 신경 가소성이라고. 뇌의 신경회로는 어떤 나이에도 새로 만들어질 수 있어. 40대에도 50대에도. 지금 당장 극적으로 바뀌지 않더라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 자기 자신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해. 친한 친구가 거절당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 언니는 뭐라고 할 것 같아?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건 정말 힘들겠다. 많이 아팠겠다. 이렇게 말해줄 거잖아.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해줬으면 해. 지금 나 많이 아프구나. 이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연 보내준 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언니, 이상한 거 아니야. 저녁 메뉴 얘기에 심장이 철렁한 게, 보고서 수정 요청에 하루 종일 힘들었던 게, 친구 약속 취소에 그 친구를 마음속으로 격화시켜버린 게 다 이상한 게 아니야. 언니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훈련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언니 잘못이 아니야.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했잖아. 그게 맞아. 그게 정확한 거야.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조금 알게 됐잖아. 왜 그런 건지. 그 이해가 언니를 조금씩 자유롭게 해줄 거야.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야. 작은 거절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그건 언니가 약해서가 아니야. 언니 뇌가 그 거절을 진짜 고통으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은 진짜야. 그리고 진짜 고통을 느끼는 언니는 충분히 이해받을 자격이 있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그리고 나처럼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언니가 주변에 있다면 공유해줘. 양양 쌤은 다음에 또 올게. 양양.